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6월 26일이고요. 조정을 좀 받아주는 시장입니다. 조정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시장은 없어요. 너무 각도가 가팔랐기 때문에요. 어제와 오늘 정도의 조정을 좀 나와주는 게 좋고, 이렇게 좀 자세히 좀 볼게요. 밑꼬리가 여기까지 딱 터치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7일선입니다. 분홍색 선.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 분홍색 선이 7일선이거든요. 딱 요 선. 이렇게 하니까 더 안 보이네요. 어쨌든 요 선. 요 선을 딱 터치, 7일선을 딱 터치하고 바로 5일선 위로 올라타는 좋은 흐름으로 계속해서 시장은 좀 강해 보여요. 물론 오늘 지수가 코스피가 1%, 그다음에 코스닥이 1.33%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저는 시장은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개장 톡톡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쭉 상승을 하다가 조정 후에 하락일 것이냐 아니면 조정 후에 상승일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9대 1의 확률로 조정 후에 상승일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오늘도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다라는 건 다시 돌아올 자금이 생겼다라는 거고요. 매도의 의미가 크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 외국인들의 매도를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의 매도. 어느 매도를 많이 했냐?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글씨가 좀 작은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전기 전자 쪽이라든지 뭐 아니면 운송 장비라든지 이쪽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몰려서 매도를 했다면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 기아의 매도가 좀 많네요. 좀 아쉽네요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의 카테고리의 외국인들이 매도를 지금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매도를 치는 거예요. 급하게 들어왔던 자금들이 어느 정도 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오늘 전체적으로 수급이 뭐 엄청 좋네요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긴 어렵죠. 저는 원래 객관적으로 좀 봐드려야 되는 사람으로서 보시면 코스피가 현재 3시 조금 넘었는데 외국인들이 5천억, 그 다음에 코스닥 1,700억. 사실은 오늘은 매도세가 좀 셉니다. 매도세가 좀 세고 거기다가 선물하고 옵션 쪽의 매도가 더 세요. 선물 쪽에는 4,300계약, 옵션에서는 거의 7,000계약 정도가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은 더 센 거거든요. 사실은 센 거예요. 수급이 오늘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수급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유난하게 돌아가는 수급은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시장은 그래도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얼마 안 떨어졌어요. 지금 31포인트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그것도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3분봉. 오늘 시장 주르르륵 밀렸거든요. 이유도 없이. 이유는 뭐다? 하나. 이유는 하나예요. 그간 많이 급하게 올라왔으니까.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진다라고 치자고요. 근데 12시 기점으로 시장 어떻게 됐나요? 다시 회복하고 있죠. 이게 조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시장은요, 어떤 식의 조정이냐면 이게 참 색깔로 제가 표현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 원래 옛날 같으면 조정이 나오면 오늘 그냥 이렇게 뚱뚱한 음봉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요 갭을 다 메꿨을 거예요. 그러고 시장 끝났어요. 근데 오늘의 시장 분위기는 뭐냐? 장중에 갭을 메꾸고 장중에 회복을 한다는 거죠. 좀 이해 가십니까? 옛날에는 여러분들 이 파란색 요 은봉이 이렇게 꽉 깔뜩 채워져가지고 여기 딱 색칠해서 이렇게 요 갭을 다 메꿨다고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돼 있냐? 밑꼬리로 메꾸잖아요. 밑꼬리로, 꼬리로. 이 말인즉슨 시장이 세다라는 겁니다. 장중에 갭을 메꾸고 나서 장중에 올려주는 그런 수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셌다면 우리가 작년 말이나 올해 초를 생각한다면 시장은 정말 많이 빠졌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시장을 버텨주면서 장중에 회복하는 이런 흐름 좋다고 보여져요. 저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조정 갭, 그러니까 급진 갭을 메꾸는 조정도 장중에 나오고요. 회복을 하는 것도 장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센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은 뭐 어떻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올랐냐 떨어졌냐라는 거는 의미가 없는 장입니다. 왜냐면 보시다시피 이걸로 보여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잠시만요. 보시다시피요. 코스피는 일단은 160 종목 올랐고 750 종목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0개 종목 중에 9개 떨어진 거죠.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 종목만 말씀드리면 1300 종목. 그러니까 코스닥에서도 10개 중에 9개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조정은 좀 나올만 하죠. 예. 저는 좀 이런 날에는 여유 있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보면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매수 들어오죠.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도 개인 투자자님들이 이 정도 매수 들어왔거든요. 근데 오늘 결과론적으로 물렸겠죠. 왜냐면 시장 떨어졌으니까. 그런데도 수급의 힘으로 일단은 시장은 계속해서 위쪽 방향으로 틀어서 올라가는 듯한 흐름은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예. 그렇지만 거래가 없이 조정이 나오는 건 좀 두렵거든요. 왜냐면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떨어지면은 이거는 좀 위험한 건데 아직까지 시장에 대기 자금들이 이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다행인 건 뭐냐? 시장이 이런 식으로 과열이 됐는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또 추가적으로 과열이 나오는 것보단 어느 정도 3천 초반 포인트까지 떨어뜨려 놓고 요 자리에서부터는 개인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팔고 외국인들이 끌어주는 그런 그림이 나와주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개장톡톡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지금 정부, 이재명 정부, 신정부에서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를 시킨다면 현재 여당이 통과되겠죠. 여당 의석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원달러 환율 1350원까지 내려갔죠. 이제는 올라올 기미가 안 보이죠. 요게 보시면 요건 내려가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보시면 차트 그냥 기술적으로 분석하더라도 기술적 분석 맞진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맞진 않아요. 워낙 변수가 많아서. 근데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쌍봉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못 올라오게 딱 만들어놨죠. 지금 미국은요. 약달러를 원하는 거 맞습니다. 무역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유가가 더 올라가는 걸 절대 바라지가 않아요. 그러면 유가는 계속해서 내려갈 것이고 원화는 계속해서 강해질 거고 거기다가 미국이 제가 봤을 때는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우리나라 원화는 조금 더 세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외국인들 자금이 안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다만 어제와 오늘 시장이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냐? 우리는 어느새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느새 예전에 이 까마득한 과거의 시절 이 힘들었던 4월 달의 시절, 그 다음에 이 힘들었던 11, 12월 달의 시절, 이걸 다 까먹고 어느새 우리는 신정부가 들어와서 6월 달 동안 이만큼 올라간 거에 대해서 타성에 젖은 거죠. 어저께는 그래 조정받을 수 있어. 근데 오늘 또 떨어져? 이러면서 실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월봉입니다. 6월 달 한 달간 지금 지수가요, 여러분들 13.9가 올랐어요. 지수가. 6월 한 달 동안 한 종목이 13% 올라도 많이 오른 거잖아요. 6월 한 달간 13.9%가 올랐으면 당연히 좀 쉬어줘야죠. 예. 요 코로나 때도 그 정도로 월에 그만큼 올랐던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조금은 다시 한번 내 계좌를 살펴보고 재정비를 할 시간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 20% 현금 만들어 놨잖아요. 예, 이거 만들어 놨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만들어 놓으실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이렇게 3천까지 3년 반 만에 올라왔기 때문에 현금 만들어 놓으실 분들 많다고요. 담아야죠. 예, 담아도 됩니다. 겁 없이 담으셔도 돼요. 예, 예전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시장 이제 빠지겠다. 이제 시장 끝났네. 그게 아닙니다. 예, 코로나 때의 급등과 급락의 우리와 지금 시장의 급등과 급락의 우리는 레벨 자체가 달라져 있어요. 그때는 너도 나도 그냥 보이는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잡아가지고 뭐 막 사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여러분들도 공부가 많이 돼 있고요.
그거를 정말 현명하게 도와줄 만한 전문가들이, 양심적인 전문가들이 세상엔 정말 많아졌습니다. 예. 아니 제가 왜 뭐 솔직히 말해서 이 자리에서 지금 사라고 얘기하는 위험을 뭐하러 무릅쓰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그냥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냥 저는 제 이 가족들만 잘 챙기면 되는 거잖아요. 예. 제 회원분들만 챙기면 되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한 이틀 정도 이런 게 조정 나오고 만약에 내일까지 또 빠지잖아요. 내일 금요일장이라서 또 이런 식으로 빠져서 완벽하게 갭을 메꾸잖아요. 3천을 뭐 깬다 뭐 이런 뉴스가 또 나오잖아요. 그럼 심리가 틀어져 버려요. 그러면 수익 났던 종목들을 여기 위쪽에서 못 파셨던 분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밑에서 다 털립니다, 이제. 예, 그러다가 시장이 또 느닷없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 내가 파니까 올라갔네 라는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시장은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종목 안 보여드리잖아요. 왜냐면 종목 볼 게 없어요. 지금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올라간 종목들이 몇 개 없잖아요. 제가 아까 코스피에서 150 종목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2,000개 종목 중에. 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코롱인더 왜 올라가요? 아라미드 때문에 올라갑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릴 이유가 없어요, 오늘은. 왜냐면 어떤 테마가 세가지고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라는 게 안 보입니다. 그나마 나토 회의가 끝나서 방산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매기가 붙는 것 같고, 삼성전자보단 역시나 SK하이닉스가 세지만 장 초반보다는 좀 밀렸고, 요 정도는 설명드릴 수 있지만 나머지 뭐 하나비전이 왜 올랐어요? 한국전력이 왜 올라요? 한국카본이 왜 올라요? 오늘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해설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때그때마다 테마를 다르게 드리지만 오늘만큼은 코스피 200 종목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이렇게 볼게요. 카카오뱅크 떨어졌어요. 카카오 떨어졌어요. 두산 로보틱스는 제가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건 제외할게요. 그 다음에 네이버 떨어졌어요. 미래에셋증권 떨어졌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끝난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네. 저는 아직도 이쪽에 대해서는 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제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빨리 말씀드리긴 했죠. 사실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5만 원 넘어가면서부터는 두산 로보틱스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좀 떨어지는데 얘는 5만 원 넘어가서부터는 제가 조금 조심하자라고 했는데 오버슈팅이 나왔죠, 사실은. 예,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왔죠. 네, 제가 말하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와 에너빌리티를 좀 헷갈렸는데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원래 시장을 이끌어가던 친구들이 한 2주도 안 돼서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오늘은 종목을 본다라기보단 시장에 좀 눌림이 있었다. 눌림이 있는데 절대로 겁먹지 말자. 저는 여러분들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눌림은 저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